안녕하세요, 티켓시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종나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Y 핸들 열선 되네요. 네, 리니 비니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핸들 따뜻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직원분께 Y 리프레시 버전이 출시되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뉘앙스가 왠지 리프레시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영등포에서 확인하신 것 같고요.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열선 버튼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눌러놓고 전체적으로 잡아봤는데 이제 따뜻해졌다. 네, 영상 남겨주셨고요. 공개된 지가 좀 됐잖아요. 전시가 된 지가.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예, 열선 버튼이 없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버튼이 생겼네 해서 이제 눌러보고 핸들을 잡아봤는데 따뜻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인증을 해주신 거고요. 네. 먼저 보신 분들은 아니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없었다고. 근데 버튼 생겼으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주문 창에서 열선에 대한 그 홍보 문구는 없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페이지, 주문 페이지고요. 이 부분, 이 어드밴스 클라이밋 컨트롤에 보면 요거를 눌러야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했으면 그리고 홍보 문구를 올렸을 텐데 네.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즉 히릿 스티어링 휠이라고 이 사람들은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없죠. 네, 없어요. 네, 여기 없고 혹시 몰라서 이제 인테리어 피처즈인데 여기 쭉 요약해 놓은 건데 오디오 미디어를 지나가서 컴포트에 보면 일단 컴포트에 12방향 조절이 가능한 1열 시트 히트셋 여기 이제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힐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매트 주는 것까지 이거 다 이렇게 표시를 컨비니언스에는 이제 여기에도 또 보면 없어요. 여기 힐이 사이드 미러스까지는 있죠. 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고요. 이거는요 없어요. 네, 없다는 점이 조금 이게 왜 찝찝하냐면 프리먼트 공장에서 제조한 차량일 텐데 우리 네. 전시 차량이 우리한테 판매하는 차량을 보낼 때도 같은 차량을 보낼 거냐는 장담을 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열선이 안 들어간 모델 Y를 생산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모델들이 재고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네, 예전에도 모델 쓸 때. 단종 직전인 차를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단종이 결정된 차를 한국으로 보내서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재고떨이죠. 네네. 네. 한국 시장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환호했다가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약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차량이 이제 인도 날짜가 잡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담당 매니저한테 핸들 열선 들어오는 게 맞는지 네네. 물어보고 네. 만약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인도 받으면 좀 나을까요? 네네. 그렇죠. 직원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는 답변이니까. 네. 공식 사이트에서는 인증은 아직 안 돼 있어서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차를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남긴 글을 한번 네. 볼까요? 현지죠. 캐나다에 계신 이제 회원분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캐나다에서 1월 23일 날 배송받은 차에 핸들 열선이 장착되어 있네요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직접 차량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현지 커뮤니티에서 이제 확인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열선이 있다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죠. 현지에서는 열선이 달린 차량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 사이트에다가는 올리지 않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에는 또 들어는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출시될 때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보 공유해주신 리니비니님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테슬라 AS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며 조이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공교롭게 얼마 전에 코나 타면서 AS에 대해서는 현대차보단 테슬라가 만족스러웠다라고 전기차의 경우는 네,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얘기했었는데 바로 반대되는 글이 또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신 부분이고요. 모델 3 차량을 인도 받으셨는데 불량을 6개월이 돼서야 수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품이 좀 늦게 와서 수리가 늦어졌다는 거고요. 실제로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하는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직까지 경험 못했는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랜드님은?
부품이 없어서 오래 기다리셨던 점. 네.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경험해보지 못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3번 보면 지방의 경우 기본 이틀을 소비하면서 왕복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 부분은 지금 확충이 좀 되고 있잖아요. 대전도 6월 달이면 오픈할 거고 광역시 쪽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올라오셔야 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보완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4번을 보면 하자 수리를 하는데도 로너차가 부족해서 차량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자비로 렌트를 해야 하며 비용 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아쉽죠. 차량을 오랫동안 입고해야 돼서 대차가 필요한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도 안 되고 렌트는 알아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복불복인 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로너카가 여유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못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로노카가 네. 옛날에는 모델 S, X밖에 없었거든요. 네. 요즘은 모델 3도 로노카가 생겼나요? 모델 3도 로너카를 받으셨다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네. 모델 3면 네. 그래도 로노카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네.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억울해하시는 분들 글을 많이 봤어요. 예. 아니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서 오래 걸리는데 차를 놓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없다. 이건 개선이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5번째 보면 서비스 센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리되기 몇 달은 기본입니다. 이건 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보완되고 있죠. 일단은 광역시 위주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개선은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6번 보면은 연락이 제때 연결되지 않아서 속 터지게 합니다. 이거는 또 많이 개선됐다고 요즘에 연결 좀 빨리 된다고.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앱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전화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네. 근데 포기했어요, 저도. 연결은 예전보다 좀 빨리 되고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포기해서 그런가 본데. 이것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7번째는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이나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과 다른 딴 말을 계속해서 속 터지게 한다고. 저도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제 경험은 분당에서 차를 맡겨가지고 수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틀 후에 강서에서 이제 예약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받으실 수 있게끔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틀 후에 강서에 갔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라고 하면서 같이 봐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경험 못했는데 바쁜 센터에서는 매뉴얼대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됐던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7번의 경험은.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없었어요. 없으셨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안 좋은 케이스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8번 볼게요. 부품 별도 판매를 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수리할 수 없고 독점으로 인해 가격도 사악합니다. 일단은 저도 이거는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하면 네. 부품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은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제재가 따로 가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네. 부품이 없어서 못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품 수급이 잘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리페어샵에 네.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네. 이건 신고- 민원을 제기할 일이죠. 네. 신고를 하신 분이 분명 있을 텐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부품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가져가기만 하면 기존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많이 받아놔야지 맞잖아요. 네. 그게 맞고 부품이 여유가 있으면 따로 판매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여유 있게 확보를 안 한다는 거니까 네. 이것도 지금 개선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개선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PS 친절은 합니다. 이게 매뉴얼이 공유가 됐나 봐요. 직원들이 자 우리는 친절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 다른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공유가 됐는지 너무 친절해서 화를 못 내겠는 경험을 네. 좀 하셨다는 분들의 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PS 친절은 합니다는 제가 공감합니다. 추가로 일선 AS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해주지 못하는 영양 부분도 있다고. 명백한 도장 불량인데 적당히 수리하려고 부펜질로밖에 수리가 안 되는 문제. 이것도 매뉴얼이 있는지 페인트 부분은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부펜질로 대응한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안내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아쉽죠. 초기에 그 모델 3 레드 색상 같은 경우에 범퍼랑 본체 색상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차량 기능하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다. 도장을 재도장 해줄 수가 없다. 그걸 끝이었어요, 그냥.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번도. 그다음에 철판에 녹이 슬어 있다는 것도 한 차례 이슈가 됐었어요. 시트 뒤편에 그 헤드렛을 뽑으면 열리잖아요. 그 안쪽에 이제 녹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받으셨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수리를 받았다. 근데 이분은 수리가 안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이거 담당 엔지니어분께서 귀찮아서 안 해줬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실제 경험하신 부분은 아니고 네. 그냥 글이 올라오는 아, 걸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인용하신 건가요? 네. 네. 이거는 수리를 받으셨다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충전구 설계 미스로, 그쵸, 이 플라스틱이 수시로 부러져서 모바일로 와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게 부품의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것도 개선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엔 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예, 플라스틱이 한때 좀 많이 몰렸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개선이 된 건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네, 부품은 개선되지 않은 게 맞고요. 아는 게 맞나요? 네, 그대로인데 네. 한번 부러진 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 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충전하실 때 한번 그 눈 부분이죠. 왜 해골 모양이라고 해서 비유를 하는데 눈 부분에 이제 한쪽이 눈동자가 없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부러진 거니까요. 네.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걸 수리를 안 받더라도 네. 충전에는 지장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무상 수리 기간이 넘어가기 전엔 해놓는 게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쉽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비합법적이라고 수정을 권고받았으나 미루고 있는 부분에서 그 1번은 계약 수수료라고 해서 10만 원은 환불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100만 원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어요. 네. 이거는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나 차량 확인 전에 차량 등록해서 인수 거부 불가능한 문제. 이건 해결 안 됐죠. 네, 차량 마음에 안 드니까 인수 안 받을게요라고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델 X 유저분이셨는데 네. 도장 상태나 이런 게 너무 불량해서 인수 안 받겠다고 거부했는데 거부가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는 인수 거부가 불가능하죠. 지금도.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차량 회사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레몬법이 무늬만 레몬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댓글 한번 볼게요. 이 메인쿠님이 서비스는 개쓰레기죠라고 했는데 이 글 써주신 조이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네, 답변해 주셨고요. 네, 오픈 예정인 센터가 여러 개 있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죠. 전국망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름신님이 친절하긴 정말 친절하다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친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수 거부는 타 수입차도 비슷하다고. 근데 제대로 진상을 피우면 환불 받는 사람도 있긴 하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좀 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좋게 얘기하면 안 해줘요. 네. 네, 좀 세게 얘기해야지 좀 신경을 써주니까 이게 진상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레몬법 시행으로 S클래스 교환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레몬법으로 교환 받은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봉님 말이 이게 명언이죠. 서비스의 현기 대신 친절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서비스는 좋은데 친절은 안 해요. 근데 친절은 하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테슬라. 현망님께서는 도장 불량으로 한 달 후 방문해서 제도색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럼 이것도 진상을 안 부려서 그러면 칠해준다고 했었던 걸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겠는데요. 로너카도 3일 받으셨고 굉장히 이건 좋은 케이스잖아요. 네. 담당자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케이스. 이거는 지방이나 힘든 부분은 있지만 도장 불량에 대해서도 제도색 받았고 로너카도 받으셨고 이게 참 모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부분이 좀 불공평하죠. 네, 하나 둘 셋 넷님은 7번 완전 공감하다고, 친절 안 하면 화낼 뻔다고 좀 악용하고 있는 사례죠.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 AS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알고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시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기존의 내연차에서는 경험 못 해본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는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시면 좀 나으니까
얼마 전에 현대 전기차 AS랑 좀 대비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지만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니까요.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해주신 조이님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선능 판교 슈퍼차저 위치 예상이라고, 말 그대로 예상이고요. 멜론 머스크님께서 공유해주셨습니다. 선능 수차는 조선 팰리스 호텔, 그다음에 판교 새로운 슈퍼차저는 그래비티 서울. 네, 두 군데가 유력해 보인다고. 기사 한번 볼게요. 신세계 조선 호텔이 강남이랑 판교에 독자 브랜드 호텔을 연다는 건데 이제 신세계잖아요. 기존에는 신세계랑 사이가 좋아서 월차저도 생기고 네. 슈퍼차저 들어가고 했으니까 생기지 않을까라고. 언제 생긴다고 나와 있나요? 여기? 올해 연말에 열 계획이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르네상스 자리에는 내년 네. 상반기에 오픈 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판교에는 올해 연말에 개장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호텔이 열면 생기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신다는 글이고요. 지금 현재는 신세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댓글 한번 볼게요. 호텔 슈퍼차저는 주차비 때문에 별로라고. 네, 그쵸. 주차비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워낙 비싼 땅이라서 그런지. 네, 하얀 오크님은 판교에 슈차가 2개나 있을 필요가 있나요? 비어있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차가 더 늘어날 거니까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네, 르네상스 사거리 사는 주민입니다. 집 앞에 슈차가 있어도 비싸서 주차비 때문에 세브란스 차데모 충전소 가신다고. 네, 실제 위치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테헤란 슈퍼차저죠. 네, 예,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제 신세계 호텔 부지인데요. 네, 구 르네상스. 네, 구 호텔입니다. 르네상스. 거리상으로 1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요. 음. 네, 상당히 가까운 편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저기 슈퍼차저가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는 음. 거죠. 판교 근데 쪽- 사실 네네. 여기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 또 슈퍼차저거든. 삼성역. 네, 거기가 또 삼성역도 슈퍼차저거든요.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가까운데 지어졌어요. 이미. 이게 여기에 생긴다고 하면 네. 도심의 호텔에는 인접해 있는 슈퍼차저 신경 안 쓰고 생길 수 있다고 저기에는요. 좀 봐도 되게. 그냥 마케팅을 위해서 네, 설치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문제는 네. 올해 생기는 27개는 전부 V3란 말이에요. 네, 저기에 V3를 과연 설치할 수 있을까? 네, V3는 실내에 설치하기 힘들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안 되면 V2라도 생기겠죠. V3가 안 되면. 올해는 전부 V3라고 네.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전부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삼성역이랑 기존에는 슈퍼차저 거리도 그렇게 많이 먼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3k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기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서로 홍보 효과도 있는 걸 감안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네.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교 볼게요. 판교는 기존의 슈퍼차저가 여기 있었죠. 판교 슈퍼차저가. 그런데 여기 네, 새로 생기는 그래비티 서울 호텔은 여기고요. 네. 거리는 1.2km니까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새로 예상되는 슈퍼차저 위치 한번 살펴봤고요. 신세계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기대감은 좀 낮긴 한데 어떻게 될지 올해 말이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때 오픈이니까요. 정보 공유해주신 멜론 머스크님 감사합니다.